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 TV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미국 뉴스를 정규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한 주일에 그 중요했었던 뉴스들을 묶어서 또 그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까지 함께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금요일 아침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에도 또 레이티스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 또 컷해야 될 부분은 컷하기도 하는데, 방송을 하면서요. 이제 오늘부터 이미 지금 스테이 앳 홈에서 거리를 두면서 어느 정도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주가 생겼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주가 스테이 앳 홈을 조금 느슨하게 규제를 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로리킨이라든가 또 다른 치료약이 나온 것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그 주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산 아주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라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이쪽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인들은 마스크를 아주 잘 구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질병통제국에서 간호사들도 그 마스크를 다 쓰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마스크보다는 수건이나 스카프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요즘에 방송하면서, 요즘은 한국 TV를 통해서 텍사스나 뉴욕에서도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정말로 미국 전국의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플로리다의 올랜도, 바로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스콘신 말씀드렸죠? 도대체 안 계신 주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 모든 주위의 내용들을 세세히 전해드리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도 인간이 참 빨리 스탑시키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스탑시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 세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다는 못 해드리지만 가능한 한 이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께 최대한으로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잭슨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법 여기 높은 산이거든요. 잭슨빌은 어제로서 이제 비치를 오픈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말하자면 사람들 집에만 있으라고 하다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도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주 공원을 오픈을 하고, 그러나 마스크는 쓰라고 했고요. 사회적인 거리도 유지를 해야지 되고, 4월 24일부터 텍사스주의 소매업소는 오픈을 한다, 주지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파킹랏에 자동차가 있으면 직원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집으로 딜리버리 해주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미네소타주도 이제 부분적으로 오픈을 한답니다. 골프장이라든가, 또 미네소타주는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트를 탄다던가 하이킹을 하고 헌팅을 하고 그런 일들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도록, 네브라스카는 조금 더 나아갔어요. 네브라스카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네브라스카는 아웃도어 시장도 오픈을 할 예정이랍니다. 4월 24일이군요. 4월 24일에 오픈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 백악관에서는 지금 많이 오픈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로는 버먼트, 웨스트 버지니아, 몬타나주는 백악관에서는 오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자라든가 피해자가 가장 적은 곳 가운데 한 군데가 몬타나주거든요. 그런데도 몬타나주는
몬타나 주지사가 우리는 아직 오픈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아주 오랜 동안 몬타나주에 가서 잠시라도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곳이 이렇게 그 오염도 없고 하늘, 자연 이런 것들이 쫙 그 펼쳐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몬타나 그렇고요. 하와이주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하와이주도 그다지 다른 주에 비해서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5월 4일쯤 지금이 이제 4월 18일이니까 그때쯤 오픈하면 어떨까 백악관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유타, 알칸소, 오클라호마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주는 6월이나 7월 달까지는 기다려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몬타나, 하와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몬타나는 우리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가이드라인은 줬죠. 뭐 예를 들어서 2주일 동안 합쳐봤을 때 사람들이 감염률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때는 문을 열어도 좋다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주의 주지사에게 대통령이 나의 절대적인 권력이다라고 얘기한 지 며칠 만에 이제 주지사에게 권한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대통령이 그것을 주지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그 유튜브에 제가 미국 사람들이 그 전날 참 많이 숨져서 4,600명이 숨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금방 웃었다라고 저보고 말하자면 냉혈한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이 대통령의 그 절대적인 권한을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지금도 웃음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나의 절대적인 권한이야.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헌법상으로 또 전문가들이 그것이 불가능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후진을 해서 주지사에게 내가 권한을 주느라 하는데 그 권한은 원래부터 그 대통령에게 있었던 권한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살짝 미소를 보였다고 저 완전히 냉혈한 됐잖아요. 그리고 뭐 뉴스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심정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방송을 하기 힘들 겁니다. 계속 울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당황해 한다던가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조금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사람들이 숨지는데 밝은색 옷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일단 미국은 문 열기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을 열라고 시위를 하는 주나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시위가 일부는 조금 그 문을 열기를 원하는 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룹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시건에서의 시위가 그랬고 미네소타나 버지니아의 주의 경우도 우리 문을 열게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그 팍스나 대통령이 문을 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활발해지는 것이고 또 그 방송인 가운데서는 러쉬 림보가 문을 열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시건주에서 시위가 시작됐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시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오하이오,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심지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우리 못 살겠다. 장사를 해야지 하면서 그 시위를 하는 그 스케줄이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지금 의회가 휴회 중인데 아마 다음 주에 그 의회에 돌아와서 문을 열어야지 된다. 이 같은 그 정치인으로서의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사람들이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분의 2 정도, 66%는 이거 우리도 힘들기는 한데 문을 열었다가 더 큰 일을 당하는 것 아니야? 하고 걱정한다고 하고
반면에 반대로 한 32% 정도는 너무 늦게 문 여는 것, 이것을 걱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자꾸만 피크가 지났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73%의 미국 사람들은 아직 최악이 온 것 같지 않아, 최악이 안 왔다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면서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과 브라질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주지사들도, 인기 없던 주지사도 올라가고, 심지어는 공화당색인 그런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가까스로 당선됐는데, 그런 주지사의 지지도도 8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처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 위기 상태 때 국민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다가 원래에 있던 자리로 확 이렇게 빨리 가버렸다는 것은 선거의 해에, 선거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에게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한국 TV와 같이 하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고,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살고 있거나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카르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은 한국 분인데 자카르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뉴욕과 또 한 분은 어디라고 하시던가요? 뉴저지라고 하시던가요? 아무튼 피해자가 많이 나온 이런 곳에서 자녀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지금 미국 뉴스가 전 세계의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인, 코리안들에게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고 미국에 가족들이 있고 한데, 캐나다도 지금 케이스가 32,000 케이스 이상 해서 1,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고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국경 열리는 것 아니야? 그럼 미국 사람들 오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캐나다에 딱 못 받고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오늘 캐나다와 미국이 다시 30일 동안 우리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 왕래하지 말자 하는 것을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3월 18일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체로 공화당인주 대통령을 또 지지하고 문을 열어라 하는 주가 그런 주인데, 그런 주들은 시골이고 원래부터 띄엄띄엄 이렇게 지내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고 확진자도 없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의료진들은 시골이 완전히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 갔다거나 완전히 피한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시골이 굉장히 걱정이다 해서 문을 이렇게 확 시골 지역부터 열어버렸을 때 이게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도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 왔는데도 아직도 치사율 계산하는 것도 서로 혼돈되고, 독일의 치사율이 얼만큼이다, 미국이 얼만큼이다. 왜 똑같은 미국인데도 로스앤젤레스의 치사율은 지금 뉴욕의 치사율보다 반밖에 안 되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욕 쪽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간 것이 변이가 돼서 유럽 쪽에서 온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나 유타나 오레곤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온, 또 사람들의 왕래도 그렇고요. 또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이라든가 친인척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래서 이쪽은 중국형이고 이쪽 동부 쪽에는 중국형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형으로 변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뉴욕의 반밖에 안 돼요, 치사율이. 미시건은 또 그에 비해서 완전 동부, 완전 서부라고 하기도 뭐하고 뉴욕보다도 좀 이쪽으로 비슷하죠. 그렇게 됐는데 치사율이 7%나 되거든요. 거기는 또 인종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기 때문에.
와이오밍은 그에 비해서 워낙에 또 감염된 사람도 많지 않지만 치사율도 0.7%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그 치사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치사율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변이 됐다고는 하지만 국가를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이러스가 국가나 이 지형이나 공기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치사율조차도 계산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몇 명이 숨졌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몇 명이 감염됐는지는 모르죠. 테스트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테스트 어차피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테스트가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테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많이 알아갈수록 그만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한번 감염됐다가 치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면역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나오고, 그러나 이것도 대대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니까 또 봐야지 되는 것이고,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날 부분에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게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 일찍 우한보다 더 남쪽에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됐다 하는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우한에서부터 뭐 꽤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실험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캠브리지 대학의 그 발표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스탠포드 그 인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자원봉사, 임상실험 자원봉사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한 거예요. 나이, 성별, 인종 전부 했더니, 그랬더니 그 3,000명 가운데서 2.8%가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2.8% 얼마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3,000명을 조사했는데 2.8%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1,094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8% 3,000명에 대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는 1,094명이 아니라 48,000명에서 81,000명까지 감염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몇십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문을 열고, 사람들이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좀 해이해지고 하잖아요. 또 예전에 습관 나와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하면은 확 퍼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독일에서도 한 마을에서 15%가 감염됐다 하는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널싱홈에서 한 6,900분이 숨지셨답니다. 제가 어제 그 댓글을 보면서,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그 심정을, 그 표현을 못 드리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아버님도 널싱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건강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널싱홈에서 부모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로 돌아가시는 그게 있는 겁니다. 널싱홈은요, 한 분이 감염되면은 금방 나이도 많고 원래 병도 있으시고 약하시고 하니까 쫙 금방 퍼지다는 것. 그래서 그 어시스트 리빙 센터 협회의 회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의 널시스트는 구명조끼 없는 타이타닉호에 가라앉기 전과 마찬가지다. 이런 슬픈 표현, 정말 무서운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해서 아무튼 두 번째 웨이브를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좀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좀 완전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문을 열었으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도 지금 계속
화합이 되질 않고 있죠. 대통령은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시위해라, 미시건 어디도 시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이렇게 날마다 브리핑을 하고 있으면 불만 좀 그만하고 일이나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또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대통령 텔레비전 보고 있을 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이나 좀 하시죠. 이런 식으로 원래 앤드류 쿠모가 그렇게 막 즉시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앤드류 쿠모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별하다는 것은 아무리 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러한 사태 때에 즉각 트윗으로 남을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처음에는 아유 내가 같이 해서 뭐해 하다가 이젠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막 치닫는 이런 미국을 처음 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해요. 그 앤드류 쿠모가 트럼프 대통령 브리핑할 때 보니까 늘 자화자찬만 하던데 사실과 다른 말로 꽃다발이라도 보내주랴?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주에게 언제 뭐 문을 열지를 나에게 권한을 줬다고 하던데 그 주지사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던 권한이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참 다 같이 힘을 합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굉장히 힘든데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참아보려고 하고 뭐 주지사 주지사 잘해. 특히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직 크게 부딪히질 않았어요. 이 문제로는. 그런데 그러다가 앤드류 쿠모도 잘해 하다가 어떨 때 go ahead, that's okay, thank you. 그러다가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조차도 이렇게 못 참고 확 그 들이박는 이런 사태가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까?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태스크포스의 좌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지사들은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기 전에는 우리가 오픈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지사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주지사들 가운데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끝내 그 펜스 부통령이 그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지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 얘기만 했고 그 가운데서 거의 무소속인 그 메인주의 앵거스 킹 의원이 확답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하루에 15만 명 미만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그 호건 주지사가 와이프가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한국과 급히 체결을 해서 모두 가져가고 하니까 그런 주들은 빨리 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도 조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에 15만 명 미만밖에 테스트를 안 하니까 테스트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전화하다가 펜스 부통령이 이제 특별한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하니까 내 평생에 내가 아니 전화하다가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은 처음이라고. 미국 사람들 화 잘 안 내잖아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정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 화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뭔가가 딱딱 맞아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충분히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위원회는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첫 번째 위원회 태스크포스, 두 번째 태스크포스가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를 만들어서 무슨 오픈위원회라는 이름인가? 그런데 한 220명 정도 전문가가 와서 제가 왜 어제 말씀드렸었던 정규방송 시간에 공화당의 상원의원들 52명 다 초대를 하고 밀 럼니만 싹 빼고 그랬던 거기에 보니까 한 20몇 명은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친구들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업계의 그 카지노의 대부인 쉘던 아델슨,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냈고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대사관 오픈하는데도 기부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그 재단 그 팩에 1,500만 달러 냈어요. 그리고 홈디포의 창업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뭐 한 700만 달러인가 어쨌든 선거 기금으로 기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들어갔고, 스포츠, 그 트럼프 대통령 뭐, 그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같은 것, 뭐 본인 그런 거 좋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회장, 부부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때마다 전문가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220명 되면은 뭐, 10분의 1이네요. 22명 정도가 되면은 뭐 몇 명 정도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부들이 너무 힘드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마켓에 없고 우유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농가에 30억 달러는 농산물에 그리고 160억 달러를 지원을 한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이 있을 때도 농가를 많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제 특별히 농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2조 2천억 달러 지난번에 이제 그 의회에서 돼서 우리 1,200달러짜리도 있고 SBA 론도 있고 하는 그 2조 2천억 달러 가운데서 그 돈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160억 달러를 농가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200만 개가 4주일 안에 없어져서 11년 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그 일자리가 지금 4주일 만에 전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2,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2,200만 명은 미국의 23개 주의 일자리를 다 합친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도 많고 일하는 인구도 많고 하는 주는 굉장히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같은 데는 일하는 인구가 한 34만 5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알칸소도 136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델라웨어, 하와이도요.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일하는 인구 70만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주가 많을까요?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신 네바다주요. 네바다주에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인구가 1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가 의외로 많네요. 뭐 한 180만 명 정도 되고 버먼트주 같은 경우는 그 버니 샌더스가 지역구인 버먼트주는 한 34명밖에 안 되고 와이오밍은요 일하는 인구가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3개 주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합친 2,200만 명이 지난 4주일 동안 거의 단순한 한 개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번에 서류 준비만 하다가 제출도 못 해보고 돈은 다 나갔다네. PPP, 페이롤 체크, 프리벤션 프로그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마 다음 주에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의회 의원들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참 정말 1차 때에 큰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CPA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 큰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뭐 몇백 명 직원 있는 곳이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스몰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큰 돈을 막 받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바다주에서는 프로페셔널 도박사도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안 됐었는가 보죠. 그런데 프로페셔널 도박사는 도박을 해서 도박이 직업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생활비를 도박으로 버셨던 분들이 카지노가 문을 닫으니까 4월 30일까지는 적어도 닫죠. 그 이후에도 이분들은 그 갬블러는 그 갬블을 하는 장소가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요. 주지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아니 카지노는 문을 닫았지만 컴퓨터로, 제 앞에도 지금 컴퓨터가 있거든요. 컴퓨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건 또 뭐 아마 서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는가 봐요. 제가 지금 이 오늘의 미국에서 네바다 중심의 뉴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 해서 뭐 포커 게임이건 스포츠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꼭 네바다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 실업수당을 연방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그런 것을 하면은 온라인이 또 리모트 하는 일자리가 되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에서도 주 정부에서도 일하던 사람이 어떤 일이건 일자리를 잃어서 먹고 살 게 없다 하면 이번엔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이렇게 텔레워킹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이런 그 컴퓨터 같은 것으로 도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된대요. 아무튼 다 어카운트가 있고 하니까 증명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주 그 중요했었던 뉴스가 또 이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대통령이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미리미리 위험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했으니까 뭐 1년에 60억 달러, 63억 달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예산 가운데 미국이 한 5억 달러 이상을 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단 홀드하겠다 하는 거 보고 주겠다 해서 미국에서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게 가난한 나라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에 세계에서 딱 하나로 총괄을 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기구는 UN 산하인 이 세계 그 보건기구밖에 없는데 WHO밖에 없는데 이 WHO의 이런 때에 기금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요. 대통령은 그 WHO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봤다 하는 건데 WHO가 2월 달에 이거 이렇다 하고 아차 하고 또 발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WHO가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정말 맞다. 그리고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WHO를 비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하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WHO 말을 워낙에 듣지 않았을 뿐더러 UN도 없어야 된다고 하고 세계기구,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다 믿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위험하다, 유행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뒤에 미적미적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그 불만들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다음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지지했고 며칠 뒤에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해서 이제는 모든 이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이 조 바이든 후보 옆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샌더스 후보는 그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그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지금 유일한 목표는 트럼프를 단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샌더스 후보가 열정적으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도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바이든 후보만큼 샌더스 후보만큼 바이든 후보에게 다가가는 마음 그 정도는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아마 지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힘 선거에서의 힘 가운데 하나가 유세인데 그 유세를 못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제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많이 나온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또 크로리킨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로리킨에 대해서는 오늘 그 LA 타임즈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브라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리킨에 대해서 아주 그 빅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많이 만들어라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밖에는 심지어는 그 닥터가 프랑스 사람인데도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은 프랑스에서는 그 클로리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 프랑스의 닥터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었을 때는 임상 실험을 했지만 컨트롤드 된 그런 어떤 그 공인받은 그런 그 조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세 군데에서 그 조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아주 대대적인 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향이 없거나 악영향이다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 되는데 제가 대강만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그 medrxiv라는 medrxiv라는 그 논문 사이트에 된 겁니다. 환자를 돕는데 하이드로클로리킨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십 명씩 했는데 원래 이 클로리킨은 이게 패러사이트, 말라리아, 기생충 잡는 거잖아요. 박테리아, 기생충을 잡는 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그 성향이 그게 다른데 이게 패러사이트를 잡는데 말라리아 잡는데 그러다가 다른 그 반사적인 효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력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몇십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병원에 한 28일 동안 입원하고 이랬을 때는 뭐 별로 그 클로리킨을 투여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상관이 없었대요. 그런데 퇴원을 하고 2주일 뒤가 되니까 클로리킨을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클로리킨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상태가 좋아졌다. 그 정도고요. 프랑스에서는 조금 많은 84명을 대상으로 3월의 마지막 2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는데 84명에게는 클로리킨을 주고 91명에게는 클로리킨을 안 주고 그런데 전혀 클로리킨이 사망률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 병세를 좀 좋게 한다거나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답니다. 증상을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이런 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완화를 시켰을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진통제 비슷하게요. 그런데 돕지 못했고 오히려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심장 때문에 거기가 이제 심장 부정맥인데 그것도 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보니까 아주 막 자세히 의학적으로 뭐 이 부정맥은 이런 형태, 이 부정맥은 이런 형태에서 아무튼 사람들이 심장에 이상이 금방 아주 그 빨리 와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그런 얘기요. 그 중환자실의 환자 돕지 못했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37명이었어요. 그런데 2명이 사망을 했고 5명도 역시 그 심장질환이 발생을 했고요. 해서 이게 이런 결과를 쭉 이번에는 논문이니까 지난번에는 그 프랑스 닥터가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서 마요 클리닉의 마이클 에커맨이라는 닥터는 이 정도 되면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레드 필이 맞는 사람이 있고 블루 필이 맞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종, 성별, 나이, 병력, 또 건강 상태 등등에 따라서 또 이 클로리킨을 얼만큼을 투여를 해야지 되느냐. 그 약의 그 분량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일대학교의 심장 전문의인 할란 크롬홀스 박사도 비슷한 얘기. 이 정도 되면은 빨간 길을 들어야지 된다. 레드 플래그를 들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약 가운데 하나 이것도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인지 이 정도의 그 임상 실험 가지고는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입회하에 컨트롤드
한 임상 실험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어제의 그 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길레아드라고 읽는 것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는 그 지역 길레아드인가 보죠. 길레아드 사이언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만든 그 렘데시버라는 약인데, 이 약이 원래 이볼라를 잡으려고 만드는데, 이볼라는 바이러스잖아요. 이 클로리킨은 그 패러사이트, 말라리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볼라를 잡으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는 별로 이 약이 크게 뭐 효과를 보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렘데시버라는 것을 시카고 대학에서도 했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희망이다. 이것은 이제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합리적인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도 또 다른 것이 이제 임상 실험한 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68%의 환자가 나아졌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125명이었는데 아주 거의 정말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도 뭐 다 퇴원을 했다. 뭐 대부분이 퇴원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런던 보건의학대학교의 약물역학 그런 그 스티븐 에반스 교수도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다만 이 바이러스 치료제로 워낙에 개발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하이드로클로로킨보다는 굉장히 그 의학계에서는 이 약을 더 그 신빙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을 지금 이 길레아드 측에서 10월 달이 되면은 한 14만 명에게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고, 올해 연말이 되면은 지금 14만 명의 치료약 분량이 가능하고, 10월 달이 되면 50만 명, 또 연말이 되면 100만 명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치료약이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다가 죽으란 말이야. 클로리킨이라도 먹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위험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 대안으로 또 다른 약이 그 렘데시버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결국은 백신이라는 거죠. 백신이 나오는 때는 빨라야 내년 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지금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드나드는지 몰랐어요. 저는 늘 한적한 때만 다녀버릇해가지고. 그런데 이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 마스크를 뭔가 그 페이스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커버를 하면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께서 제가 이거 촬영하러 나오기 전에 보니까 그 바이러스의 발생지, 그 국가에 다 보상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건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스페니쉬 독감이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퍼뜨린 거니까 그럼 그전 것까지 소급해서 미국이 다 보상을 해야지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화나신 것 같아요. 댓글에다가 스페니쉬 독감이 미국에서 퍼뜨렸다는 그런 뭐 얼토당토는이라고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그 증거를 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답하고는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금방 그 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 스페니쉬 독감은요, 미국에서 간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켄터키라고 잘못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캔사스인데. 그래서 캔사스 그 지역의 신문을 보더라도 저는 자료 다 봤거든요. 다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전쟁 중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캔사스에서 그 육군 캠프네요. 폰스런이라는 그 캠프에서 캔사스 포트 릴리에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있는 그 육군 캠프에서 1918년 초에 시작이 돼서, 그래서 다른 캠프로 퍼졌고, 그리고는 이제 캔사스 육군이
유럽으로 파병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전쟁 중이니까 그 프랑스 의료계에서는 이게 뭐 질병 11 뭐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예전부터 어떤 나라에서건 그런 거 많아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그 뭐 무슨 뭐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블레임 중국 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부르고, 그랬더니 저의 댓글 창에도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그 말씀들을 많이는 안 하시던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떤 병이 싹 돌기 시작하면 15세기에 가장 뭐 오래된 전염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염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뭐 때로는 사랑을 해서 때로는 뭐 생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생긴 그 병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좀 프랑스 탓이라고 프랑스 이름을 붙이고 싶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빴을 때 프랑스에서는 여기 이름, 또 독일에서는 프랑스 이름 붙이고 싶어하고, 또 중국에서는 일본병이라고 붙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정 어떤 곳을 향해서 하면은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스페니쉬 그 독감은 어쨌든 미국의 캔사스에 있는 군인에서, 그쪽 캠프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여러분들께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크게 이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 들고요. 또 어떤 분께서 브라질의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 브라질도 미국이잖아요. 아메리카잖아요. 그런 그 보건부 장관을 해고를 하고 뭐 이랬다 해서 사람들이 시위한다 했더니, 그분이 브라질에서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브라질 대통령 정말 훌륭하다. 그 중산층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점검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은 또 내일 나름대로 또 다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의 어떤 불화 내지는 알력 내지는 톱니바퀴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릴 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악을 이쪽에서 말하는 것, 이쪽에서 말하는 것이 완전한 그 팩트나 완전한 선의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태에서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우리가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도 싹 영향이 미쳐지는 건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는 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흐리잖아요. 요즘 밖에서 방송할 때 계속 흐린데 이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비는 안 와서 다행이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